나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유신, 몸이 있는 상태로서의 나를 설명하는 게 첫 번째로 나왔었고요. 그런가 하면 그게 조금 더 상세한 확장된 설명으로 하면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되면 오치온이 나다 라고. 어찌 보면 유신이라는 것은 시계의 입장에서 몸이라고 하는 색이 있는, 그러면 그냥 우리가 보통 말하는 몸과 마음이 나지 뭐 라고 말하는 식으로 유신을 설명할 수 있다면, 이제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의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과정이 누적되면, 그 삶의 과정의 누적을 통해서 변화하는 게 나인데, 그 누적되는 것이 어떤 게 있습니까? 색과 식만 누적되는 게 아니라 수상행도 누적됩니다. 그러니 누적되는 것을 함께 포함해야 나를 설명할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오온, 오치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누적되는 것만 가지고 나의 삶이 100% 설명되는 것일까? 라고 할 때 그래도 우리가 조금은 더 봐야 할 게 있지 않을까? 라는 측면이죠. 바로 이런 부분이 되겠죠. 누적된 것으로의 식이 있을 때 이 식이 함께 구성되는 몸과 함께라고 할 때 대상을 안다라고 하는 여기에 대상을 어떤 방식으로 알아야 합니까? 라고 할 때 기본적으로 작의라는 개념이 나오죠. 식이 몸을 접점으로 주목해가지고 받아들이는 그 주목하는 그 작용, 그 현상을 작의라고 하죠. 작의라고 하는 이 현상이 설명되지 않으면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라는 요 과정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라는 요 말에는 작의라고 하는, 이거는 쌓이는 건 아니라고요. 색, 수상, 행식, 오온처럼 쌓이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삶에서 작의라고 하는 요거 빼놓고는 이런 삶의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러니 작의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자. 그런가 하면 대상을 아는 데에는 작의가 필요하다면 대상은 또한 그렇게 경험되는 것인데, 대상이 경험된다라고 하는 이때 촉이라고 하는 이것도 쌓이는 거 아니란 말이죠. 촉온이라는 말은 없잖아요. 쌓이는 거는 아니지만 그러나 대상을, 즉 세상을 알고 경험하자라는 이 상황에서 작의라는 거 없이 알 수 없지만 또한 마찬가지로 촉 없이는 경험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작의와 촉이라는 요 두 가지는 이거는 나는 누굴까를 설명하는 데서 빼놓을 수 없는 거야. 이렇게 보면 이제 오온이 나다, 오온에 집착하면 나다라고 하는 데서 조금 더 확장해가지고 거기에 작의하고 촉이라는 것도 빼놓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나를 설명할 수가 있죠. 그럴 때에 그런 색, 수상, 행식, 오온에다가 작의하고 촉, 이 두 개를 포함해가지고 조금은 더 확장된 의미로 나는 누굴까를 설명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한 거죠. 그게 바로 식과 명색. 자, 12연기에서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다. 행을 조건으로 식이,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명색을 조건으로 유기비, 이렇게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때 이제 몇몇 경전들이 식과 명색은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고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 서로 조건된다는 게 이런 의미죠. 그런데 경전에서 이렇게 빠짜야 조건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100% 조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라는 것은 식 없이는 명색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명색을 조건으로 식이 있다라는 얘기는 명색 없이는 또한 식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식하고 명색이라는 거는 부르기는 나누어서 따로 부르지만 사실은 존재 상태는 어때요? 식이 자기 혼자 있을 수 없다고요? 명색이랑 함께 있거든. 명색이 혼자 못 있어요. 식과 함께 있거든요. 그러니까 따지면 식하고 명색 이 두 개는 싸잡아서 이게 하나의 존재다. 식과 명색은 합해진 상태로 하나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식과 명색이 더해져서 하나의 개념이 되어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색수상행식 5온에다가 알고 경험하는 그 작용자로서의 작의와 초 두 개가 포함된 그러한 것으로의 나를 말한다.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 오온과 연관된 식에 대한 이해의 확장이 너무 길어서 여러분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서 다시 설명드렸습니다. 자, 식과 명색 그런 측면에서 일단 보기로 하고요. 교재 읽어보겠습니다. 120쪽입니다. 4. 식과 명색. 식과 명색은 서로 조건됩니다. 예외 없이 함께해야 하는 이 둘의 생존 기간의 불균형 때문에 식과 명색이 함께한 것으로의 나는 더 오래 사는 식을 중심에 두고 윤회합니다. 자, 이 표현 아까 우리 배고프님 윤회 이야기 잠깐 있습니다만은 뭐니 해도 윤회를 설명하는 데서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은 이거죠. 식과 명색이라는 몸과 마음이라는 요것이 함께해서 내가 돼야 되는데 몸이라고 해도 좋고 명색이라도 해도 좋은 요것은 어쨌든 살아봐야 100년 안팎이거든요. 근데 식이라고 하는 요거, 이 마음은 어때요? 물론 우리가 금생에 아라한을 성취해가지고 윤회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면 얘기가 다르지만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한 식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들이 가지는 제약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물질인 것으로의 몸이 100년 안팎 살다가 죽어야 하는 이런 제한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오래 살아야만 하는 거죠. 식은. 그러다 보니까 몸과 마음 또는 식과 명색이 얼마를 살 수 있느냐. 생존 기간에 불균형이 있다. 그러나 혼자 있을 수 없는 것에 생존 기간의 불균형,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생겨요. 몸이라는 것이 한시적으로 살다가 죽고 나면 몸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마음이 새로운 몸, 새로운 명색과 함께해야 하는 이러한 현상. 이게 뭐예요? 이게 윤회잖아. 거기에다가 그 식이라는 마음이 어떤 거예요? 연기된 식이잖아요. 그죠? 연기된 거. 매 순간의 삶의 과정을, 삶의 결과를 쌓아가면서 변화하는 마음이란 말이지. 이렇게 변화하는 마음이 윤회한다 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윤회하는 거니까 단결론도 극복된 거고, 윤회하는 그 자가 아트만이요 고정된 거예요. 이거 아니고 연기된 삶의 과정을 누적하면서 변화하는 마음이 윤회하니까 상견도 극복된. 그래서 부처님이 설명하는 무아인, 연기된 식이 윤회하는, 십이연기로서 부처님은 윤회하는 삶을 설명하고 있다. 사실은 우리가 요 정도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연기, 십이연기를 이해하면 윤회라는 거는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마음이 뭔지 모르고 마음을 부처님이 설명하신 경전 그대로 마음을 만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마음 자체를 잘못 이해하는 것 때문에 윤회라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고 단견도 극복하기 어렵고 상견도 극복하기 어렵고 부처님은 무슨 말씀을 했는지 나는 모르고 이제 이런 불교 신자들이 많아지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공부를 바르게 하면 공부에 의해서 이러한 삶에 대한 이해가 받쳐주면 윤회라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안 된다라는 거 우리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 디가니까야 15번 대인연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계 조건으로부터 명색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안한다요. 시계 조건으로부터 명색이 있다는 이것은 이런 방법으로 알려져야 한다. 안한다요. 식이 모태에 들어오지 않는데도 명색이 모태에서 공고해지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안한다요. 식이 모태에 들어온 뒤에 잘못되었는데도 명색이 금생을 위해 재현하게 되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안한다요. 식이 어린 남녀아이에게서 끊어졌는데도 명색이 늘어나고 자라고 충만하게 되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므로 안한다요. 명색에게는 오직 식이 원인이고 식이 인연이고 식이 일어남이고 식이 조건이다. 명색의 조건으로부터 식이 있다라고 말하였다. 안한다요. 명색의 조건으로부터 식이 있다는 이것은 이런 방법으로 알아야 한다. 안한다요. 식이 명색의 머금을 얻지 못했는데도 미래에 생과 노사라는 고의 일어남의 생김을 선언할 수 있겠는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므로 안한다요. 식에게는 오직 명색이 원인이고 명색이 인연이고 명색이 일어남이고 명색이 조건이다. 안한다요. 명색이 식과 함께 서로 조건됨이 지속되는 만큼 태어나거나 늙거나 죽거나 새로운 명색을 만나거나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그만큼 지정되는 길의 범위가 있고 그만큼 언어의 길의 범위가 있고 그만큼 개념의 길의 범위가 있고 그만큼 지혜와 함께함이 있고 그만큼 금생의 선언을 위해 윤회한다. 대인연경에서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경이죠. 이 부분 설명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아주 고민해서 글을 적었으니까 교재를 읽어보는 것으로 설명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식과 명색이 왜 서로 조건되는 것인지의 설명과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이 지속되는 한 윤회한다는 설명입니다. 자, 두 가지죠. 식과 명색이 왜 서로 조건되지 하는 거고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된다라는 이 상황이 지속되는 한 윤회는 지속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먼저 식이 왜 명색의 조건인지는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째, 식이 모태에 들지 않으면 명색은 공고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육계로서 식이 모태에 들면 명색이 있습니다. 이때 명색은 수정란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수정란 상태로 있다가 식이 들어와 함께 만나면 그때 하나의 생명이 되어 자궁에 착상하고 자라나지만 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수정란은 착상하지 못하고 배출된다는 이해입니다. 이렇게 수정란에 식이 들어와 함께함에 의해 명색의 자격을 갖추는 것이 태어남, 생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명화된 것을 명색이 공고해졌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설명 필요 없이 이해되는 내용이죠. 분명히 경은 다른 경전들을 통해서도 말하고 부모에 의해서 몸의 영역이 갖추어져야 그때 전생으로부터 찾아오는 식과의 결합에 의해서 하나의 생명이 태어난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럴 때에 일단 이제 첫 번째 부모가 마련한 명색으로의 수정란에 식이 들어오는 요 부분으로 지금 설명을 한 거죠. 수정란 착상될 때부터 식이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우리가 그냥 수정란이 딱 됐을 때 식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식이 들어가야. 그런데 이 내용은 네. 부처님이 깨달아 가지고 네. 이제 깨달은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은양으로 봐야 됩니까? 깨달은 내용. 깨달은 눈으로 보니까 이렇더라고.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인체에 대한 이해죠. 여기서 지금 말하는 거는 수정이 된 상태에서 이 수정란이 유지되는 기간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게 이제 좀 잘못 생각을 하면 꼭 부모가 성행위를 하는 동안에만 식이 들어오는 거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고 수정이 되면 이게 수정란이 며칠 정도 유지가 되죠, 몸에서? 여성분들이 이걸 모를까? 보름이든 일주일이든 이렇게 수정란, 이게 왜 수정란 상태로 이렇게 있다가 수정란이라는 것은 난자와 정자가 만난 거잖아요. 그런데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다 자궁에 착상해가지고 애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정이 됐다 해도 착상하지 못하고 배출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 그 기간이라는 게 일주일인지 보름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상당한 기간이 있어가지고 수정란이 엄마 몸속에서 배출되지 않고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에 식이 들어온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한 기간이 있는 거죠. 그건 알기 싶은데 왜 그러냐는 다른 경전들에서 쓰라는 걸 보는 것들은 식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착상을 할 때는 정강석화 같이 착상을 한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자 난자가 그게 살아있는 기간을 설정을 한다 하는 것도 이거는 좀 이해가 불가능한. 병부부님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제 조기 있는 윤회의 진실 그 책에서 제법 이런 이제 필요한 교리들 니까야에서 나타나는 필요한 경전들을 이렇게 좀 모아봤는데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정강석화와 같은 착상 이런 경우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말이 왜 맞나 하는 것도 식과 맹색은 수로 조건되기 때문에 이 맹색이 없어지고 식이 맹색을 만나는 이거는 시간 개념이 없어져야 식이 돌고 도는. 그러니까 이게 식은 어쨌든 죽는 순간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 명색을 만나는 거거든. 네. 근데 식은 죽는 순간 오는데 만약에 이게 수정란으로서의 어떤 일정 기간 이게 없다 하면 죽는 순간 성행위가 수정이 이루어지는 그때만 태어남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수정란으로서의 일정 기간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을 엄마 몸속에서 만들어 놓은 아이의 몸이 그러니까 수정란이죠. 아이의 몸이 한 일주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일주일 기다리는 동안에 누군가가 죽어가지고 그 죽은 식이 그 업에 의한 힘으로 일이 들어올 수 있다면 만나지는 거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누구의 식도 오지 않으면
그렇죠. 배출되고 마는 거고. 이제 이런 개념으로 네, 뭐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넘어갑시다. 어쨌든 뭐 어쨌든 하여간 이제 중요한 개념은 부모가 몸을 만들어 줘야 부모가 몸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을 때 전생의 삶을 마감한 시기 죽는 그 순간 찾아 들어온다. 딱 요 개념이 있죠. 이런 뭐 사람만을 의미하는 것도 그렇죠. 물론 뭐 그렇습니다. 6도 윤회, 그러니까 5도 윤회를 하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둘째, 시기 모태에 들어온 뒤에 잘못되면 명색은 금생을 위해 재현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2용기의 생은 노사에 대한 예외 없는 조건인데 이렇게 정의됩니다. 우리 이 표현은 잘 아는 표현이죠. 그 예외 없는 조건관계. 12용기의 이 12단계의 조건관계는 100% 조건인 거예요. 예외가 없이. 이렇게 정의됩니다. 비구들이요, 무엇이 태어남 생인가?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그러그러한 중생의 무리에서 태어남, 출생, 듬, 탄생, 온의 출현, 처의 획득. 비구들이요, 이것이 태어남이라고 불린다. 태어남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을 아울러 정의하고 있는데 이때 탄생이라고 번역한 말, 아비니빠띠는 시기 들어와 공고해진 명색과 함께한 모태의 시절을 끝내고 어머니의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용례를 보여줍니다. 해서 맞지마니까요 96번 애숫가리경을 제가 예를 들어놨거든요. 요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이제 그 12번 상료다의 2번경 분석경에서 태어남이 무엇냐라고 하니 자, 이런저런 중생에 속하는 그러그러한 중생의 무리에서 태어남이라는 말도 있고 출생이라는, 이게 우리의 말 번역이니까 뭐 그렇습니다만은 태어남, 출생, 듬, 탄생, 온의 출현, 처의 획득 이렇게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6가지 단어로 정의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6가지가 그냥 한 가지 현상을 말만 바꿔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일까? 아니면 우리가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이 6가지 말 자체가 조금씩 다른 개념을 가지고 태어남을 설명하는 것일까? 뭐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태어남이라고 말하자면 지금 앞에 첫 단계에서 말한 부모가 준비한 몸에 수정란에 식이 들어오는 이것도 태어남이잖아요. 그런데 맞지마니까요 96번 애숫가리경에서는 그 아비니빠띠라고 탄생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를 놓고 이제 우리가 세간적으로 생일로 잡는 날, 세간적인 생일은 뭐예요? 아이가 엄마의 몸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태어난다라는 것의 의미가 생명 자체로 말하면 우리가 낙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뭐예요? 엄마의 뱃속에 식이 들어와가지고 하나의 생명으로 엄마 배에서 300일? 300일인가? 300일이죠. 270일, 280, 뭐 280일. 10개월 안 된다면 280일 근데 또 빨리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가요? 내가 너무 좋아. 어쨌든 이게 엄마 뱃속에 그 아이가 딱 생기면 요 자체를 태어남으로 또 생명으로 간주한단 말이에요. 우리 6장에서도 보면 그 언제부터 나이를 계산하느냐 이러면은 엄마 뱃속에 들어온 순간부터. 그러니까 우리 나이식으로 그러니까 엄마 몸 밖으로 나오기 10달 전부터 이거를 생명으로 경전은 인주하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낙태라는 것은 그러니까 불교적 생명관에 의하면 낙태는 살인이에요. 그건 뭐 운절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것만을 태어남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스카리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전이 설명하는 문맥에서 보면 엄마의 몸으로부터 나오는 요즘 하여간 우리가 생일로 따지는 그러한 출산을 태어남이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보면 분석경이 말하는 태어남에 대한 몇 가지 단어들, 이 각각의 용어들이 무언가 아직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각각의 차별을 가지고 설명하는지도 모르겠다. 그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식이 모태에 들어온 뒤에 잘못되면 이 얘기는 뭐예요? 수정란의 상태에 식이 들어와 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하나의 생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뭐 어떤 형태로든 10달을 채워가지고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한 거예요. 뭐 자연적으로 유산이 되든 정말 뭐 낙태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엄마 뱃속에서 잘못되면 태어나지 못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두 번째로 식이 모태에 들어온 뒤에 잘못되면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죠. 그러면 명색은 금생을 위해 재현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셋째, 식이 어린 남녀 아이에게 끊어지면 명색은 늘어나고 자라고 충만하게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식의 끊어짐은 죽음이어서 죽음 이후 버려지는 명색의 현상을 말해줍니다. 삶의 과정에서 생기고 쌓임을 통해 늘어나고 자라고 충만하게 되는 명색에게 죽음이 가지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경은 이렇게 세 단계의 설명을 통해 왜 식이 명색의 조건인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자, 세 번째는 요거죠. 자, 지금 이제 요 세 가지가 하나는 엄마 뱃속으로 식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임신이 되는 엄마 뱃속에서 하나의 생명으로 출발하는 거 첫 단계죠. 그렇게 못 되면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수정란 자체가 배출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식과의 결합에 의해서 엄마 뱃속에서 하나의 생명으로 출발하려면 하여간 식이 와줘야 된다고. 그래서 식 없이는 명색이 생명으로 존재할 수 없다. 그래서 식이 명색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엄마 뱃속에 있는 그 10달의 기간 동안에 어떤 형태로든 잘못돼가지고 식이 떠나버리면 명색 혼자 있느냐? 그러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식 없이는 명색이 생명으로 유지되지 못한다. 식이 명색의 조건이다. 이렇게 말한 거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그래도 엄마 아빠의 보호를 잘 받아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낼 수 있을 때까지는 잘 간수돼야 되잖아요. 애 잘 키워야 돼요. 엄마 아빠가 그 역할이 첫째 역할이죠. 근데 만약에 뭐 엄마 아빠가 잘못해서의 문제보다는 세상이라는 게 엄마 아빠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병으로 올 수도 있고 전쟁이 올 수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낼 수 없는 그 어린아이 시절에 잘못돼서 식이 떠났어. 식이 떠났다는 건 뭐예요? 죽은 거잖아. 그랬을 때 이 명색이라는 것이 식 없이 몸뚱아리만 가지고 엄마 마음은 떠났지만 내가 엄마 애기요 못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 단계로 예를 들어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식이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명색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어. 그래서 식이 명색의 조건이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렇게 세 단계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명색이 왜 식의 조건인지는 하나의 방법으로 설명됩니다. 식이 명색에 머금을 얻지 못하면 미래에 생과노사라는 고의 일어남의 생김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인데, 식이 명색에 머물 때 중생으로의 삶이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앞에는 명색이라는 것을 놓고 세 단계로
명색이 수정란으로 있는 상태에도 식이 오지 않으면 명색이 생명으로 유지될 수 없어. 식이 와가지고 이제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가정에도 잘못되면 명색 혼자 생명으로 존재할 수 없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식이 떠나버리면 몸뚱아리만 가지고 유지될 수 없어. 이렇게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다라고 말했다면 이제 여기서는 거꾸로 식이라고 하는 이것이 명색이 있어야 식이 올 수 있잖아요. 만약에 말입니다. 이 식이 글쎄 어떤 죽는 순간 가는 거니까 죽기 이전에 어떤 업의 지음에 의해 가지고 어디에 가리라 라고 했다라고 쳐도 내가 어디에 가리라 라고 하는 그때에 그 가야 하는 그 엄마가 이 식을 받을 수 있는 수정란이라는 명색을 만들어 놓지 못했다. 그러면 못 가잖아. 그러니까 이 식이 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명색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명색이 조건이 되어서 식이 갈 수 있어. 거꾸로 식은 명색을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개념입니다. 다시 읽어보면 반면에 명색이 왜 식의 조건인지는 하나의 방법으로 설명됩니다. 식이 명색의 머금을 얻지 못하면,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린 그 표현입니다. 미래의 생과노사라는 고의 일어남의 생김을 말할 수 없다는 것인데 식이 명색에 머물 때 중생으로의 삶이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 하여간 어쨌든 식과 명색이라는 이 두 가지는 따로 떨어져서 식 없이 명색만이, 명색 없이 식만이 이렇게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이 부처님이 이렇게 어려운 표현까지 삶에 아주 잘 이해하기 힘든 부분까지를 동원해 가면서 이러니까 식과 명색이 서로 조건되는 거고 그래서 식과 명색이 함께한 것으로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의 개념화되는 것이야. 나라는 것은 식 혼자도 내가 될 수 없고 명색 혼자도 내가 될 수 없어. 어쨌든 몸과 마음이 식과 명색이 함께해야만 나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로 개념화되는 것이야.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 정도만 우리 이해하고 넘어가죠. 더 보겠습니다. 전술에 의하면, 앞에 설명한 바에 의하면 식은 지난 삶이 누적된 식과 누적된 식이 몸과 함께 세상을 만남에 의해 출산된 식, 그리고 출산된 식이 지금을 산 결과로 중생 세상에 머문 식의 세 가지 형태가 있고 머문 식이 이전의 누적된 식에 더해져 쌓임으로써 식은 늘어나고 자라고 충만하게 되는 방식으로 중생의 삶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요거 더 필요 없죠. 내입처라는 누적된 식이 몸과 함께한 상태에서 새로운 식을 출산하면 출산된 식이 지금 이 순간을 살고는 이 순간 삶의 질에 따라서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어딘가에 머물고 머문 식이 또 쌓여가지고 누적된 식을 바꾼다. 우리가 늘 말하는 거죠. 그런데 후술에 의하면, 요거 이제 뒤에 설명할 거지만, 식과 명색이 세상을 만나기 위한 배분이 육입입니다. 안에 새긴 몸과 식이 육내입처가 되어 밖의 명색인 육외입처를 인식함으로써 출산된 식이 육외입처를 대상으로 중생 세상에 머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12번 상류자 19번 우현경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자, 안에 새낀 몸과 식이 육내입처가 되어 밖의 명색인 육외입처를 인식함으로써 출산된 식이 육외입처를 대상으로 중생 세상에 머문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요 얘기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드린 자료 있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자료 보면 우현경 드렸거든요. 사와티에 머물다 비구들이여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어리석은 자에게 이와 같이 이 몸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 몸과 밖에 명색이 있다. 여기에 이 쌍이 있고 쌍을 연하여 육촉처가 있다. 이들 가운데 어떤 것에 의해 다아진 어리석은 자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라고 했어요. 우리 이제 지난번 관찰경에서 그런 말 있었죠. 그러니까 아슴이 나는 있다라는 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의 5가지 기능이 삶에 참여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아슴이 나는 있다가 사라지지 않는다 하는 요게 뭐였어요? 아스미의 상태가 요 자리였던 거죠. 딱가에서의 가공에서 삼진치가 생겨나가지고 원래는 무상한 건데 원래는 무상고 무아인 건데 그거를 상나가정이라고 잘못 보는 상황. 그래서 요 안에 생겨나는 마음 요거를 나이요. 원래는 무상한 건데 원래는 무한데 그거를 가슴이 나는 있다. 요거 상락아다 라고 잘못 보는 것이 요 자리에서 가슴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 딱가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가래의 형성 또는 자기화 과정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스미가 사라지지 않으면 5가지 몸의 기능이 참여한다. 요 얘기는 달리 말하면 이 아스미가 있다는 건 뭐예요? 번뇌가 참여하는 거죠. 번뇌의 영향을 받는 거니까 무명이 있는 거라고. 그리고 요 자리가 애멸이 아니고 액의 상태로 온 거죠. 지금 경에서 말하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라는 요 얘기가 뭐예요? 관찰경에서 말하는 아스미가 사라지지 않으면 나는 있다. 나를 아뜨만이라고 잘못 보는 요런 출발 자리가 사라지지 않으면 그 얘기를 표현을 바꾸면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럴 때에 몸이 일어난다. 그리고 몸과 밖에 명삭이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몸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가 뭔가요? 자, 1차 인식에서 지금 무명과 가래 이야기가 나온 거는 아스미 된 상태니까 욕탐이 지금 간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 욕탐이 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몸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요거 우리 관찰교하고 똑같이 보면 되죠. 몸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는 아니 몸이야 원래 있지요. 뭐. 그러나 이 몸이 잠들어 있지 않고 무언가 행위에 내 삶에서 인식의 접점 역할로 참여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이 5가지가 몸이 이제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참여한다라는 요 얘기는 뭐죠? 이미 욕탐이 참여하는 요 상태는 육내입처가 인식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 그러면 요거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리고 의식이 의근의 역할을 같이 해주는 이런 상황이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이럴 때에 이렇게 이제 몸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몸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요거 우리 지난번 공부한 거로 하면 이게 의죠. 요런 참여에 의해서 안입이 설신의 융내입처가 인식의 주관으로 참여한다 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이 몸과 자 지금 이렇게 이 몸이라는 것은 무명과 가래 욕탄에 의해서 참여했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에 뭐가 있다 그래요. 이렇게 이 몸과 밖에 명색이 있다. 밖에 명색. 밖에 명색 이러니까 밖에 있는 것이 명색이다 이 얘기죠. 예, 밖에 명색.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게 이제 색성향 미촉 법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색성향 미촉이라는 요거는 뭐죠? 지금 요 안근 내지 신근이라는 몸 요거는 몸이라고 하는 물질이죠. 몸이라는 물질이고 색성향 미촉 요거는 뭔가요? 물질 세상으로의 물질이죠. 몸이라는 것은 안의 색이고 색성향 미촉이라는 것은 밖의 색이죠. 그리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이전에 봤나? 이런 뒤에 보겠지만 그 연결관계에 의해서 수상행의 온 이렇게 되는 거죠. 요래 해서 요게 수상행이니까 명이고 그래서 밖의 명색 이렇게 해서 몸이 일어났다. 그러고 밖의 명색이 있다. 라고 말했고요. 요렇게 된 상태를 이제 뭐라고 하냐 하면 여기에 이 쌍이 있다. 쌍이라는 말은 뭐죠? 쌍은 육내입처와 육외입처 요거를 쌍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몸이 일어났다. 밖에 명색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몸이 일어났다라는 이 이야기는 식이 의의 상태로 작용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상태는 안식과 안근으로의 안, 내지 신식과 신근으로의 신, 의식과 의근으로의 의 해서 안입이 설신의 육내입처가 구성된 거고 밖의 명색이라는 거에 의해서 육외입처가 구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육내입처와 육외입처라는 내입처, 외입처의 쌍이 구성되었다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 쌍을 연하여 육촉처가 있다. 육촉처라는 건 뭐예요? 이제 안과 색이라는 내입처와 외입처의 쌍이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안식 내지 의식, 식이 생겨나고 그러면 안과 색과 안식 3, 4화합 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촉이라는 토대, 육촉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육촉처가 있으면 촉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이들 가운데 어떤 것에 의해 다하진 어리석은 자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육촉처니까 안촉이냐 이촉이냐 비촉이냐 해서 6가지 촉이니까 6가지 중에 어떤 것을 지금 보고 즐거워하느냐 듣고 즐거워하느냐 이런 개념이죠. 이렇게 이제 지금 우형경에서는 그 내입처와 외입처가 구성되는 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였다. 아스미 하는 상태다. 요때는 몸이 일어나가지고 몸과 밖에 명색이 있게 되면 요것이 그대로 식과 함께 해서 내입처와 외입처의 쌍을 구성하고 이렇게 쌍이 구성되면 내입처, 외입처 간의 인식작용을 통해서 3, 4화합 촉하고 촉하면 그것을 조건으로 수가 있다. 요 과정을 지금 이렇게 설명한 거죠. 제가 요거를
이 경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뭔가요? 결국 몸의 기능 5가지라는 거하고 밖의 명색이라는 요것에 의해서 원래 있는 그러니까 마음이 식이 원래 그러니까 식이 먼저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게 더해져서 내입처와 외입처라는 쌍이 구성되었다. 그러면 우리 삶을 설명할 때 몸이 참여한다. 그러면 몸이 참여? 몸이 누구한테 참여해? 당연히 식이라는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몸이 참여하면 6네이처가 되는 거지 뭐. 요런 이해를 말하는 거죠.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수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형경 마저 보면 이제 넘어갑니다. 비구들이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묵혀서 현명한 자에게 이와 같이 이 몸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 몸과 밖에 명색이 있다. 여기에 이 쌍이 있고 쌍을 연하여 육척처가 있다. 이들 가운데 어떤 것에 의해 다진 현명한 자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한다. 뭐 내용이 거의 똑같은 것 같은데 차이가 뭐냐 하면 육척처가 있어가지고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하는데 다만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하는 거고 뒤에서는 현명한 자가 즐거움과 괴로움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의 제목이 우현경이에요. 어리석은 자와 현명한 자.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요거 아까 우리 이 야티가경에서 어떻게 봤나요? 안과 색을 조건으로 안식이 있다, 촉한다, 소한다, 애냐, 애멸이냐. 똑같은 삶의 과정에서 어떻게 가공되느냐에 따라서 괴로움으로 가느냐, 행복으로 가느냐. 여기 달라졌잖아요. 사실은 지금 똑같은 경우죠. 자, 그런 이해에서 마저 읽어볼게요. 비구들이요, 어리석은 자에 비해 현명한 자에게 어떤 차이, 어떤 특별함, 어떤 다름이 있는가? 대덕이시여, 참으로 법들은 세존을 뿌리로 하고 세존을 도관으로 하고 세존을 의지합니다. 대덕이시여, 이 말씀의 의미를 세존께서 분명히 해주시면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비구들은 세존에게서 듣고서 명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구들이여 듣고 잘 사고하라. 나는 말할 것이다. 그러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비구들이여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묵힌 어리석은 자에게 이 몸이 일어난다. 그 어리석은 자에게 무명은 버려지지 않고 가래는 부수어지지 않는다. 요건 뭐죠? 무명과 가래 때문에 몸이 일어났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진행돼 온 거죠. 근데 어리석은 자한테는 어떻다는 얘기냐 하면 어리석은 자는 이러한 삶의 과정에 딱가 안에서 무명이 부서지지 않는다 이거죠. 무명이 부서지지 않는다는 건 뭐죠? 가래의 삶을 살게 된다. 이 얘기죠. 그 원인은 무엇인가? 비구들이여, 어리석은 자는 괴로움의 부숨을 위해 다르게 고맹을 닦지 않는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몸이 무너진 뒤 몸을 받게 된다. 몸을 받게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원어가 네 번째 줄에 있는 까유 빠고 호띠 해서 이거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몸으로 가게 된다. 즉 무명, 가래 이 범위 아래 있는 어리석은 자 중생들은 몸이 무너지면 그러니까 죽게 되면 몸으로 간다. 하여간 무명이 버려지지 않은 즉 아라한을 성취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몸이 죽으면 또 다른 몸으로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이 태어나는 거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 중생들은 어쨌든 죽으면 몸으로 가는 거예요. 몸으로 가는 그거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죠. 몸을 받아 있는 그는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고 나는 말한다. 하여간 몸을 받았어. 몸으로 가게 됐어. 중생으로 사는 거요. 요러면 생노사 수비공에
삶을 산다 이거죠. 비구들이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인 현명한 자에게 이 몸이 일어난다. 그 현명한 자에게 무명은 버려지고 가래는 부수어진다. 자, 어쨌든 뭐 아직까지 깨달음 이전이니까 깨달음 이전이니까 욕탐으로 온 거죠. 그런 삶이 진행되는데 현명한 자의 삶은 어떻다는 거야? 출발은 그래 했지만 진행 과정에서 어떤 가공을 합니까? 라고 하니 무명이 버려지고 가래가 부수어지는. 달리 말하면 뭐예요? 여기서 가공을 잘했더니 무명이 없어져서 가래가 없는 애멸의 삶을 살게 됐어. 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요 두 갈래 길이라고 삶을 보는 게 경에서 참 많은 설명으로 여기에 대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현명한 자는 몸이 무너진 지 몸을 갖지 않게 된다. 몸으로 가지 않게 된다. 무명과 가래의 문제가 해결되면 몸으로 가지 않는다. 몸으로 가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태어나지 않는다. 이 얘기죠. 태어나지 않는다는 게 뭐죠?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 얘기죠. 늙고 죽어야 하고 수비 고운의 아픔을 겪지 않아도 된다. 해탈했다. 이 얘기죠. 몸을 받지 않은 그는 태어남과 늙음 죽음과 슬픔 비탄 고통곤의 절망으로부터 벗어나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난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범행의 실천 어리석은 자에 비해 현명한 자에게 이것이 차이이고 이것이 특별함이고 이것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하고 현명한 자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중생인다면 삶의 출발자리는 같아. 어리석은 자는 삶의 과정에서 내 삶의 저 깊은 내면에서 닦아라는 가공 과정에서 가공을 잘못해가지고 무명과 가래의 삶을 진행시켜서 괴로운 삶을 살아. 그 괴로운 삶의 특징이 뭐냐? 죽으면 몸으로 가는 거야? 태어나는 거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현명한 사람은 출발은 아직 중생이니까 욕탐의 영향으로 출발은 했더라도 그 삶의 과정에 가공을 잘 해가지고 무명 없는 번뇌를 부숨으로써 번뇌가 부서짐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기는 이런 삶에 의해서 가래 없는 삶을 살게 돼. 가래가 없는 삶은 괴로움의 소멸이요. 이 삶의 특징은 뭐냐? 몸으로 가지 않아. 이렇게 몸과 연결지어말하고 있는 그 부분을 보았어요. 우영경 우리가 특강 시작할 때쯤에도 한번 봤었는데 다시 보았습니다. 자, 다시 보면 그럼 이제 이렇게 우현경 이야기까지 했고요. 이렇게 식은 명색, 즉 육외입처의 머금을 통해 중생으로의 삶을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여간 이 부분 이제 더 설명 안 해도 우리 충분히 알겠죠. 식은 명색, 즉 육외입처의 머금을 통해 중생으로의 삶을 지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명색을 육외입처라고 본 이유는 뭐죠? 방금 여기서 본 거죠. 밖의 명색. 그러니까 명색이 육외입처를 구성한다. 그러면 식과 명색 이럴 때 식이 몸과 함께 내입처가 된다 하는 부분이죠. 식과 명색으로 이 조금은 더 확장된 나의 정의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명색 없는 식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예외 없는 조건 관계로서의 연기는 명색이 식의 조건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래서 명색 없이 식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 표현이죠. 경은 이런 방법으로 식과 명색이 서로에게 예외 없는 조건이 된다고 말합니다. 명색 없는 식도 식 없는 명색도 존재할 수 없는 가운데 이 둘의 생존 기간의 불균형은 윤회라는 이름으로 죽고 태어남을 반복하며 중생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하여간 제가 생각해도 참 멋진 표현이 이거야. 생존 기간의 불균형. 법우님, 생존 기간의 불균형. 법우님이 공부를 잘 해가지고
금생에 아라간을 성취하지 못하는 한 법부님의 마음은 법부님의 몸보다 오래 살아야 돼. 변화하면서. 그러니까 이 몸이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에 매이지 말고 이 몸이 죽은 다음에도 내 마음이 어떤 변화의 지속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라고 몸보다 훨씬 더 오랜 삶의 과정에 내 마음, 나의 식이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이 부분에 주목해야 돼요. 생존기간의 불균형이라는 말, 여러분 하여간 절대 놓치지 말기로 하고요. 미안하지만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요 우현경 다음 장에 가면 다음 장에 가면 이제 12번 상류자의 65번 도시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변보부님 지난번에 그저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된 관계로 그 왜 저 말씀 한번 하셨죠? 뭐지? 왜 갑자기 안 찾아지지? 그 왜 저기 식이 되돌아오고 뭐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그 환경을 해석하는 그 학자들에 따라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선정해서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그 스승을 찾아간다 아닙니까? 네. 그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비상처를 성취했다 가는 뭐 알랄라 칼라마 우타카라마 푸사를 찾아간 이유가 이 시계 한계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찾아갔다고 이제 그 얘기를.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던가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그 말씀에서 사실은 그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방금 공부한 디가니까야 15번 대인연경에서 그 서로 조건됨을 설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나중에 가만 생각해 보니까 법부님께서 표현하신 그 부분 식이 되돌아오는 식을 조건으로 명색이 있는데 식은 무엇을 조건으로 있느냐? 명색을 조건으로 있다라고 해서 식이 되돌아온다라는 표현을 직접 하는 경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그때 떠올리질 못한 거야. 그 경이 뭐냐 하면 지금 요 보여드리는 도시경이에요. 사실은 이제 요 도시경, 이경을 가지고 이경을 중심으로 그 좀 유명한 책이 한 권 쓰여져 있어요. 그 붓다의 옛길인가? 붓다의 옛길이라는 책 여러분 아시죠? 누구? 고요한 소리 출판. 그럴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붓다의 옛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책이 한 권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은 사실은 요 도시경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이라. 근데 이제 이 책이 사실은 이 책이 이제 이 경이 부처님이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보살이었을 적에 깨달음으로 가는 길을 찾는. 그러니까 12연기를 중심으로 보통 부처님의 그 깨달음이 설명되지만 곤방본 대인연경도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에 의해서 아주 그 깊은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런데 요 12번 삼류대의 65번 도시경 이 경에서도 바로 12연기를 연기를 쭉 내려오다가 명색은 무엇을 조건으로 하는가? 식을 조건으로 한다. 그러면 이 식은 무엇을 조건으로 하는가? 12연기적으로 보면 행을 조건으로 한다 이렇게 나가게 되잖아. 근데 여기서 바로 이 식이 명색을 조건으로 한다? 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부처님이 딱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식이 명색을 조건으로 해서 되돌아온다.
식과 명색이 이 관계로 뒤돌아온다. 그 부분이 그 다음 페이지 한 페이지만 넘겨보세요. 이 페이지 보면 비구들이요, 그런 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 식은 뒤돌아간다. 사실 이 식은 뒤돌아간다라는 요 표현을 이제 저는 이제 병법부님 그때 해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요 감정을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이 식은 뒤돌아간다. 명색으로부터 더 나아가지 못한다. 그 안에서 태어나거나 늙거나 죽거나 또 윤회하여 태어난다. 즉 명색의 조건으로부터 식이 있다. 내지 모든 괴로움 무더기에 자라남이 있다. 비구들이요, 나에게 일어남이라는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법들에 대한 안이 생겼다. 지혜명광이 생겼다.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십지용기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있잖아. 여러분 요거 잠깐만 주목해 보세요. 십지용기라고 하는 거가 따지고 보면 뭐냐 하면 여기 이제 여기가 지금 내입처 외입처니까 유깁이잖아요. 그리고 이 유깁 앞에 지금 명색하고 식의 대응 관계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12연기에서는 이 앞에 뭐가 있냐 하면 행과 무명이 있다고. 그런데 지금 대의명경하고 도시경을 중심으로 십지연기를 말하는 요건 뭐냐 하면, 자, 요 무명과 행의 위치가 어디죠? 무명과 행의 위치는 사실은 요 안에 있잖아. 그죠? 번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무명이 생겨나고, 무명이 생겨났다는 요게 상과 수에 의해서 찢다가 생겨나는 심행. 그래서 무명과 행이 요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12연기라는 것은 수와 애의 이 조건의 연결관계 중간에 있는 가공 과정에서 무명과 행까지를 이 앞에 적용을 시켜준 거예요. 십지연기, 식과 명색의 서로 조건됨만으로 설명하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요 가공 과정을 일단 좀 덮어두자고요. 가공의 과정을 덮어두고 몸과 마음이 함께해서 운영되는 이 삶의 과정, 요거를 딱 놓고 살펴보면 어때요? 요 과정, 그 딱가 안의 과정만 배제하고 보면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생, 노사해서 십지연기가 되는 거예요. 십지연기하고 십이연기의 차이는 오직 가공 과정 안에서 무명과 행이라는 것 때문에 가래가 되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요 식이 있기 위해서는 가공 과정 안에서 번뇌의 영향을 받아야 된다. 요 부분을 설명해주면 십이연기고, 그 부분 빼놓고 그냥 딱가 제외하고 표면적인 삶의 과정만을 설명하면 십지연기가 된다. 요 차이를 같이 보면 되겠어요. 자, 오늘 하여간 우리가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중심에는 딱가라고 하는 가공 과정이 내 안에 있어서 수 다음에 진행되는, 그러니까 수까지는 인식이잖아요. 대상을 알고 경험하는 인식 과정이 가래로부터 출발하는 행위로 연결되는 요 과정에서, 요 과정이 가공 과정이 잘 제어되면, 그러니까 제어되지 못하면 가래가 만들어져서 중생의 삶, 죽으면 몸으로 가고, 요 과정이 잘 가공의 제어가 이루어지면 가래 아닌 상태가 만들어져 가지고 고멸로, 죽으면 몸으로 가지 않는. 여러분, 요 수 다음에 애로 갈 거냐 애멸로 갈 거냐, 요 분기점으로의 가공 과정, 여기에 주목하는 것이 불교고 깨달음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은 여기 있다. 요 부분 주목한 거로 하고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